오늘은 셀프로 시네마틱 영상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셔터를 한번 눌러서 촬영을 하면은 그것은 한 장의 사진이 되고, 그 사진이 24장이 모이면은 24프레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즉 영상 역시 사진의 집합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사진과 영상 이 두 개가 같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영상은 또 영상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이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정지 화면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사진인지 영상인지 분간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최대한 움직임이 많이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인 크리에이터는 혼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화면을 움직일까 싶은 거예요. 필름 메이커들은 이런 도구를 씁니다. 이거는 슬라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도구예요. 굉장히 단순한 피사체를 이렇게 화면이 서서히 움직이며 촬영된 장면을 보면은 꽤나 그럴듯하죠. 그리고 카메라는요, 최대한 LCD가 플립이 되거나 스위블이 되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촬영을 할 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구성품을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 얘는 볼 헤드거든요. 굉장히 큰 볼 헤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볼 헤드면요, 어느 카메라가 와도 다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봉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슬라이더에 카메라를 바로 장착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좀 띄우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탐리그 S40 비디오 슬라이더에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더 모델이고, 그리고 별도의 배터리가 있으면 이쪽에다가 장착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DC 7.4부터 16.8이라고 나와 있는데, 웬만한 규격, 전원 규격에는 얘가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원을 꽂고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인 조작 버튼들이죠.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소니 알파7C 모델인데, 얘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간단한 세팅을 좀 해볼 건데,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서서히 줌인하는 샷을 좀 찍어 볼 거예요. 저는 실제로 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를 하는 척을 할 겁니다. 이 슬라이더가 정말 좋은 게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내가 움직일 건지 사전에 정해 놓을 수 있다는 점인데, 전력을 통해서 오토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리에 앉아서 뭐라도 하는 척을 하면은 꽤나 그럴싸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동적인 영상, 즉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저도 최근에 소니 알파7C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게 가볍고 LCD도 회전이 되고 또 풀프레임이고, 렌즈는 소니 35mm GM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천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유튜브 하기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화각이에요. 그래서 이 35mm f1.4 렌즈는 제가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옮겨서 여기서 촬영을 해볼게요. 그냥 배경만 찍을까 하다가 제가 등장하는 게 역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의 신체 일부만 등장을 시키고 셀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미리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자, 어플로 이 슬라이더의 세부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몇 번의 사전 테스트를 거친 결과 가장 좋은 세팅법을 찾아서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패닝샷으로 촬영을 하듯이 이렇게 빙 돌면서 찍는 건 역시 이 슬라이더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세팅만 하면 되죠. 사실은 슬라이더 치고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휴대하기도 좋고, 그럼에도 최대 하중을 4kg나 견뎌내는 굉장히 힘이 좋은 제품입니다. 초당 5cm까지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무게는 약 1.5kg 정도예요. 설정하기에 따라 타임랩스나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시네마틱 브이로그를 찍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설정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브를 돌리면은 슬라이딩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는 화면이 좀 부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가 이 피사체에 천천히 접근하듯이 그런 기법을 줄 겁니다. 혼자서 찍지만 테이크는 여러 테이크를 나눠서 찍습니다. 한 가지 액션을 두고 멀티 테이크를 찍어서 이거를 편집해서 합쳐주는 거죠. 마치 하나의 장면을 여러 카메라로 이렇게 나눠서 찍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참고로 이게 기본적인 슬라이더인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카메라를 바로 장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쪽에 나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볼 헤더를 장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는 별매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 슬라이드로 구매를 할 거라면은 이 볼 헤더는 무조건 구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얘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실제로 이 슬라이드 각도가 완전한 평지가 아니더라도 얘를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카메라로 체결을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바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나사를 돌릴 수 있는 이 나사에다가 카메라를 바로 체결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끝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위치를 조정을 할 때는 얘를 살짝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특정 장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기 전에는 슬라이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A 포인트를 설정 후 앞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동시키거나 한 다음에 이제 B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과 아웃이 명확히 정해졌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작동시키면 정확히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까지 카메라가 오게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A, B 구간이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만 내가 앞으로 가서 액션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플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자, 액션을 취해줍니다. 셀프로 영화 같은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엑슨 탑리그 비디오 슬라이더는 S40과 S60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슬라이딩 최대 길이에 따른 차이예요. S40의 경우는 약 22c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S60은 그거보다 더 긴 42cm 정도의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테이크에 카메라 이동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S60을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제품은 엑순의 비디오 슬라이더 제품 지원을 받아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 락차이나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